자, 안녕하십니까. 8주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웹크롤러 8주차 수업인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데이터 저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나머지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두 번째,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코드 부분에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굳이 6장 챕터를 제가 두 챕터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 다음번에 나올 얘기가 이제 고급 스크레이핑에 대한 얘기가 파트 2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트 2에 해당되는 설명은 조금 좀 더 기초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고급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여기까지 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데이터 저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자 라는 뜻에서 나누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좀 덜 수 있도록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차에 다룰 주제는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고 빠르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한테 실습 문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들어가기, 그리고 지난 주차에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 테크닉과 모범 사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6다리 문제, 이것을 MySQL에 접목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메일, 즉 어떠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한 이메일 발송, 말 그대로 파이썬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가미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습, 그리고 복습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교시 데이터 저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학습 내용 소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본다라면은 말 그대로 URL 저장 또는 파일 다운로드 저장,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은 실제 개발자의 몫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URL만 목록화할 것인지 파일 자체를 목록화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에 목록화 시키기 위해서 MySQL을 설치를 하고 파이썬과 통합을 하는 과정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기타 데이터베이스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고, 모범 사례가 무엇이 있고, MySQL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 6다리, 케빈 베이컨의 6다리 문제를 수집을 하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벤트에 따른 이메일 발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넘어가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연구 분야가 존재를 해요. 뭐 튜닝도 하게 될 거고, 뭐 그냥 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막 그냥 연구하고 튜닝하고 그 쿼리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웹 스크레이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자, 그 정도까지만 연구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빨리 배워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 역량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의 규칙을 좀 적용을 하려는 겁니다. 규칙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자.
왜 규칙을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스크래핑에 맞게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죠. 즉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하다 보면은 굳이 테이블마다 키 값을 유일하게 판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체 키를 쓸 수도 있고요, 슈퍼 키를 쓸 수도 있고요, 외래 키를 사용하실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DB의 모든 테이블에 유일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드물다는 얘기죠. 없다라기보다는. 근데 스크래핑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키 값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를 해요. 더군다나 키 값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스크래핑해서 사용할 때는 모든 테이블마다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키 값을 갖자. 프라이머리 키 하나를 최소한 하나 포함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즉 뭘 프라이머리 키를 쓸 건데 라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하기 애매해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좀 추가해서 걔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 테이블에 키 필드를 포함을 시키자, 스크래핑을 할 때는. 그리고 이것은 정렬 기준에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정렬, 데이터를 빠르게 서칭하고 빠르게 정렬하고 할 때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자. 당연히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겠죠. 그렇죠? 넘버 인트 타입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 인위적인 아이디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유저 네임과 같은 고유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웹 스크래핑을 할 때는 이럴 경우에는 편하게 수집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 즉 우리는 당연히 스크래핑을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웹 스크래핑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아이디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스크래핑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따라서 수집 전에 고유한 데이터인지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이디 필드를 이용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당연히 자동 증가 옵션을 지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이디 필드를, 데이터베이스를 딱 스크래핑해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설정이 좀 필요하다. 첫 번째, 아이디 필드를 추가해주고 자동 증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세팅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 필드를, 아이디어 자체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한다. 이것을 모든 테이블에 적용을 하자. 첫 번째 설정이고요. 두 번째, 인덱스 관리를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인덱스 관리가 필요하다. 인덱스 관리, 즉 정렬을 통해서 검색 등에 사용을 할 때 좀 용이하다, 즉 사용성이 좀 증가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적절한 인덱스 관리를 수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교재에서는 사전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철자만 알고 있다면 뭐 단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근데 어떤 또 다른 사전이 있다라면 이 사전이 철자가 아니라 그 정의를 철자의 순서로 만들었다면, 단어의 뜻을 철자의 순서대로 만들었다면, 이런 사전인 경우에는 단어의 정의를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히는 그런 것을 할 때 불필요하다,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되니까 이제 교재 133페이지에 있는 쿼리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얼이 이미 있긴 하지만 데피니션에 열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를 추가해서 데피니션 검색을 빠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쿼리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빠른 검색을 위해서 필드에 인덱스를 추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처리 시간이 또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을 위해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라.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해당 열의 검색의 시작과 시작 몇 글자를 인덱스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create index DB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index definition on dictionary id definition 16자 해가지고 16자에 해당되는 값을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efinition 필드 전체를 사용한 검색보다 빠르고 적은 공간을 사용을 해서 검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자, 뭐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아, 근데 깨지네. 예,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쿼리 시간과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연어 텍스트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 중복 데이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중복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사이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장이 있으면 몇 회나 나타나는지 판단하는 스크래핑이 필요할 것이다. 즉 하나의 테이블에 아이디와 저장 문자열 필드 두 개를 구성하는 것보다 저장 문자열 각각의 아이디를 갖는 테이블과 참조 테이블, 검색 테이블로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서, 제가 일부러 테이블 그림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좀 읽어보시고 숙제를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나올 데이터베이스 그림을 보시면은, 즉 테이블 생성하는 코드를 보시면은 그 내용들도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크닉하고 모범 사례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케빈 베이컨의 6다리하고 MySQL과의 연관, 통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6다리 문제 3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예, 위키백과 항목에 두 개를 연결하는 링크 찾기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즉 연관 관계를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래핑이죠, 검색이 아니고. 그래서 정보 분석이 용이한 구조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 검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기술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ID 자동 증가, 그리고 타임 스탬프, 그리고 다중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연관을 지금 지어주고요.
링크 정보는요, 페이지 A를 페이지 B로 연결하는 정보만 담을 겁니다. 즉, 두 개의 페이지의 연관 관계만 저장을 하는. 그리고 페이지 A에는 페이지 B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이런 문장이 수행이 가능하죠. insert into link table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from page id to page id value는 A와 B의 링크 정보 값들을 포함을 해서 두 개의 연관 정보를 구성을 해보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즉, 케빈 베이커는 한 달이 건너고 여섯 달이만 건너면 다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연관성이 있다. 중복되는 배우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네, 연관 관계를 지어보자라는 겁니다. 테이블의 구성이 좀 모양이 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테이블을 설계하는 데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데 페이지 테이블하고 링크 테이블 두 개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특정 페이지를 기록해 놓은 페이지 정보. 자, 이건 링크 저장 방식이죠.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링크 테이블, 얘는 연관 관계 테이블입니다. 어떤 페이지와 어떤 페이지가 연관이 있다 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페이지 테이블. 그리고 방문 페이지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링크만 저장하죠. 링크를 통한 페이지 타이틀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연관 관계만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링크를 잘 보시면요. 그 링크가 정보 안에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의 타이틀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끝에 있는 단어가 페이지의 타이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유추가 가능하니까 굳이 저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페이지 방문이 없이 페이지들 사이에 링크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크레이핑 코드는 베이컨 넘버에서 케빈 베이컨까지의 링크의 수를 말하게 되고, 베이컨 넘버는요, 그리고 링크가 6 이하인 위키백과 페이지를 저장을 할 겁니다. 페이지 이렇게 DB는 이렇게 구성할 거고, 스크레이핑 코드는 이런 규칙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코드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코드죠. 그래서 create database wikipedia 그리고 use 위키피디아를 기본 스키마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테이블을 두 가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교재 코드에서는 그 주석이란다. 그 작은 따옴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쓰여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정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은 페이지 테이블은 id 값 not null이고요. 정수형이고 자동 증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밑에 8번 라인에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키로 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RL, 페이지 URL을 저장을 하고요. not null입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집어넣고요. 링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링크 테이블의 id 값을 가질 것이고요. 자동 중가고요. 당연히 not null. 그리고 from page id to page id 연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죠. 두 가지를 연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reate에서 timestamp not null 에 해당되는 거 시간값 저장하는 거고, 프라이머리 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에서는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합니다. 교재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코드인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 뭐 그 SQL 문장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MySQL 여기다가 제가 서버 시작을 안 해놨나 보네요. 서버 시작? 서버를 스타트 시키겠습니다. 스타트 시키고 선택값 변화 줬고요. 자, 다시
자, 1, 2, 3, 4로 처리해 놨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6장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실습 쿼리 문장이었고요. 유니코드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정의할 부분들, 페이지 쓰는 필요 없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6다리 문제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몰 월드라고요. 케빈 베이컨의 스몰 월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쿼리 문장을 좀 저장해 놓고 관리하실 것도 학습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동일하게 페이지, 링크 정보,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쵸? 동일하게 될 거고요. 셀렉트, 저는 한번 수행을 해 놨기 때문에 셀렉트해서 보는 거. 다 지웠나 보네요. 턴케이트 시켜버렸네요, 제가. 다 지워서 턴케이트를 이 부분 기본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턴케이트 시켜버리겠습니다. 턴케이트 시키고, 그리고 디스크라이브 해보시면은 본인들이 만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셀렉트해서 전체 내용 없습니다. 지금 싹 다 비웠죠. 턴케이트 시켜서 다 지워버리는 상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DB를 만들고 거기에 테이블을 2개 추가해서 페이지스 테이블하고 링크 테이블을 구성을 하면은 페이지에는 연결 정보가 해당되는 페이지 정보를 포함시킬 거고, 링크는 각 페이지마다 링크 정보, 연결 정보를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까지 구성을 다 완료를 하시고 나서 다음 수업 진도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습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딱 그냥 여기서 그만 더 이상 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코드 턴케이트 시키기 전에 저는 이제 크리에이트 시켜놓은 코드들 직접 워크벤치에서 작업해 보세요. 뭐 워크벤치 아니고 다른 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MySQL의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코드를 좀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6다리 코드를 한번 보실 겁니다. 스몰월드에 의해서 MySQL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